안녕하십니까, 푸티지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션 히스토리를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유나이티드 에로스 편. 사실은 빔스를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유나이티드 에로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일본에 셀렉트샷 3대장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칩스, 빔스,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로스 세 브랜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오늘 소개드리는 유나이티드 에로스는 두 브랜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에 창업을 한 브랜드입니다. 유나이티드 에로스는 빔스에서 파생된 회사다. 파생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창립 멤버들이 전 빔스 멤버들이었다가 더 정확한 것 근데 같습니다. 빔스 회장님 입장에선 파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배반이지, 파생이라기보다는. 요즘 배신이지. 어쨌든. 창업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명예회장님이세요. 창업자인 시게마츠 오사무, 시게마츠상이 빔스의 그 전 창업자이자 사장님이신 시타라 에치조상을 만나서 빔스를 창업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게마츠상이 그 빔스를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76년에 빔스가 창업을 했으니까 13년 후인 1989년에 나와서 유나이티드 에로스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9명의 창립 member를 빔스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유나이티드 에로스의 시초가 됩니다. 이 시게마츠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태어난 곳이 가나가와현의 요코스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즉시라는 데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누나가 미군 장교의 집에 베이비시터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이 장교가 시게마츠상 가족을 초대를 한 거예요. 갔는데 쇼크를 받은 거야.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 미군의 집을 갔더니 본인은 약간 이런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동경을 그 어렸을 때부터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빔스에서 라이프스타일 샵,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 샵이라는 걸 시도를 한 거죠. 미군 장교 집에서 받았던 영향이 사실 인생을 다 그냥 결정을 져버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 패션 업계를 바꿔놨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 이제 76년에 빔스 점장을 맡으면서 바이어 역할을 하고 이와키 테치야라는 사람을 그 스카웃을 해옵니다. 이분이 사실은 시게마츠상의 엄청난 오른팔 역할을 합니다. 대표이사직까지 하셨던 분이고 시게마츠상 뒤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합류하신 분이 되게 유명하신 쿠리노상. 이분은 사실은 음악을 하려고 그랬대요. 시게마츠상이 엄청 설득을 해서 패션업을 하게 만들었다. 사실 이분도 이 시게마츠상 때문에 인생이 변한 거죠. 미즈노 야상이라고 허밍버드 힐샵을 지금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이분이 당시에 하라주쿠에 있는 서핑샵에서 일하던 점원이었는데 스카웃을 해서 또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왔다. 핵심 멤버가 4명이 이렇게 갖추어지게 됩니다. 빔스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끌어갔던 인물들이고, 유나이티드 에로스를 설립할 때도 핵심 4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카모시타 야스토상도 이제 바이어로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아까 뭐 배신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배신이 맞아요. 지금 빔스 회장님이신 시타라요 상이 그 시타라 에치조 사장의 장남이었고, 또 그 차남도 이제 회사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족 낙하산 멤버들이 막 들어오니까 게임마치상은 결국 빔스는 패밀리 비즈니스에 지나지 않는 건가, 약간 실망을 하고 9명 멤버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1989년 7월 31일이 정례 임원회의였대요. 근데 7월 30일 날 저녁에 하라주쿠에 있는 한 중국집에 딱 모여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른팔인 이와키상은 의심받을까봐 일부러 출장을 갔대요. 밥을 다 먹었는데 다 짜놓고. 야, 그거 좀 근데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임원회의에 딱 가서 사표를 딱 던진 거지. 그때 엄청 쇼크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타라 회장님하고 시타라 요 지금 회장님하고. 근데 지금 이제 찾아보면 둘이 이렇게 하하 웃으면서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옛날에는 뭐 되게 원수가 같았겠지. 이게 가능하게 해줬던 사실은 배후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타사키 히로토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월드, 일본의 엄청 큰 중견 패션 회사가 있어요. 이 월드의 하타사키 상을 설득해서 그 유나이티드 에로스 창립 자금을 받아낸 것도 시게마츠 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스타트업의 어떤 귀재다.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재능도 네,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투자하실 분들은 따로 DM을 주시면 네. 투자자 환영합니다. 네네. 이분이 또 그 25주년 때 두 분이 대담하고 뭐 이런 인터뷰도 나와요. 보면은 참 이게 도량이 넓은 분이 아니었나. 돈을 주고 맡기는 스타일. 그건 뭐 엔젤이었던 거죠. 네네. 진짜 엔젤 투자가. 그 유나이티드 에로스의 뜻이 뭐예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네, 빔스잖아요. 자기네들은 A를 무조건 해야 된다. A자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쫙 쓴 거야. 그 중에 에로라는 그 화살이라는 걸 꽂혔대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향해 가는. 근데 우리는 여러 명이니까 유나이티드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연합된 화살이라는 뜻으로 유나이티드 에로스라는 그런
명이 됐는데 사실은 이 시계원 실장이 빔스를 의식을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투자자까지 유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을 텐데 하자마자 잘 됐나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90년도에 시부야 1호점을 개점을 합니다. 창업의 뜻이라 그래서 스탠다드 오브 재패니즈 스타일, 일본의 스탠다드를 높이겠다. 그리고 탈 빔스, 그리고 탈 시부카지가 유나이티드로서의 어떤 지상 과제. 그래서 시부야점 90년대 오픈을 했을 때 컨셉이 10화점이었대요. 10화점. 자기네들은 정말 좋은 거를 10개를 놓고 팔겠다. 엄청 패셔너블하고 굉장히 선도해 나가는 것들을 많이 이제 셀렉을 해서 갖다 놓은 거죠. 92년도에 지금 하라주쿠 본점 있잖아요. 그 본점 건물에 이제 본점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되게 유명한 건축가인 리카르도 보필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물이에요. 이게 월드라는 회사가 자기네가 뭔가 부티크 샵을 하려고 이거를 지어놓는데 여기다 유나이티드를 딱 준 거지. 뭐 엄청나게 이제 세련되게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업계에서도 엄청 센세이셔널한 막 이런 행보들을 이어갔고, 근데 계속 적자를 본 거야. 93년까지 4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가까운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굉장히 이제 말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월드 그 사장님이 참 포부가 크신 분인 게 일단 그냥 고한 거예요. 스톱을 안 걸은 거야. 기적적으로 93년도 10월부터 매출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때가 이제 일본 버블이 막 꺼지는 시기였어요.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더 이상 비싼 물건 사기도 어렵고 이런 시기의 시작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싼 물건은 안 팔리는데 92년도에 블루라벨이라는 거를 오리지널을 만들어 놨었어요. 비싼 수입 제품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블루라벨이라는 세컨라벨 PB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좀 팔리기 시작을 한 게 아닐까. 저의 약간의 뇌피셜이 들어간 거고. 아, 뇌피셜인가요? 빔스에 비해서 서브 브랜드들의 그런 그 종류들이 빔스보다 좀 더 명확하게 머리 있진 않은데 얘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서브 브랜드. 있죠. 사실은 분야들이. 사실은 빔스보다 이 서브 라벨들이 더 많아요. 그 중에 되게 유명한 거를 몇 개를 좀 짚어보자면 소버린하우스 있죠. 아마 맞아요, 저희 회원님들은 좋아하실 만한 라벨인데 소버린하우스라고 최고급 수트 남성 정장을 다루는 셀렉샵이 1997년에 오픈을 하고요. 지금도 이거는 뭐 적지만 명맥은 유지는 하는 것 같아요. 98년에 그린라벨 릴렉싱이라는 라벨을 런칭합니다. 98년이라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SPA 브랜드들이 막 태동하고 막 잘 되던 시기. 유니크로가 붐이 막 일어나고 갭이 일본에 상륙해서 막 그린라벨 릴렉싱을 런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견지명이 있었던 건데 일종의 SPA형. 그 다음에 기존의 유나이티드 에러스가 약간 30대의 고급 패션을 추구했다면 그린라벨 릴렉싱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 그래서 매장도 약간 교회 쇼핑몰 같은 데 많이 내고, 아주 중요한 라벨 중에 하나가 뷰티 앤 뉴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최근 일이에요. 2006년에 뷰티 앤 뉴스는 시작을 했고 유나이티드 에러스에 비해서 좀 영한 고객, 좀 더 캐주얼한, 남녀를 다 다루죠. 사실은 유나이티드 에러스의 가장 중요한 라벨 세 가지는 유나이티드 에러스, 뷰티 앤 뉴스, 그린라벨 릴렉싱, 이렇게 해서 남녀노소를 약간 아우르는 형태의 가격대별로 이렇게 되어 그렇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유나이티드 에러스가 빔스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연결 회사가 있어요. 자회사 같은 형태로 셀리지를 디스트리뷰팅하는 피고라는 주식회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에러스가 크로마치의 일본 정규 정식 대리점이기도 하고, 초창기부터 크로마치는 바행을 해서 판매를 했었대요. 근데 99년에 이제 크로마치 일본 매장을 유나이티드 에러스가 오픈하기도 하고, 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벨 중에 하나는 로꾸라고 6자 이렇게 써있는 여성 전용 라벨이 있는데 시부야 캐스트리트에 있어요, 매장이. 한번 가보시면 되게 멋있습니다. 굉장히 그 패셔너블하고 엣지 있고, 뭐 라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명한 거는 이 정도?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유나이티드 에러스의 차기 대표주자로 손꼽혔던 그 포기 모토품이에요. 포기 모토홈인데 자기 이제 닉네임이 포기잖아, 포기. 그래서 포기라는 친구가 차세대 주자로서 클래식과 힙합을 접목시키겠다, 이런 컨셉을 들고 2010년에 시작을 한 게 유나이티드 에러스 앤 선스예요. 본점 지하에 있죠. 있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스트릿 무드를 좀 가미해서 소개하는 그런 샵이죠. 네, 빔스도 참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이게 유나이티드 에러스도 쭉 한번 이렇게 확 훑어보니까 되게 파란만장하고 되게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꾸몄네요. 약간 결이 좀 달라요, 빔스랑 또. 지금 유나이티드 에러스가 편집 매장 브랜드에서는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매출액으로 1등이죠. 매출이 얼마나 돼요? 19년 자료가 1314억 엔이었고요. 아마 20년이 1500억 엔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1조 한 7, 8천억 정도 하는 거죠. 네. 엄청난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빔스가 820억 엔 정도니까 1조 정도? 1.5배 하는 거예요. 1.5배 이상 하는 거죠.
거의 사실은 2배 뭐 가깝게. 시게마츠상이 초기에 이제 빔스를 이기겠다라는 포부는 뭐 진작에 달성을 한 거지. 사실은 또 나라의 사이즈랑 비교해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매출은 아니에요. 그 정도 거기에 되고 비해서. 일본의 어떤 GDP를 고려를 해보면 사실은 뭐 한 3조 이상 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인데, 그만큼 일본의 어떤 구조가 되게 다양하다? 다양하게 매출을 나눠 가지는 시장 아닌가? 저희가 또 한국에서 또 좀 어두워지는데 한국은 근데 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함이 있죠. 그런 또 포텐셜이 있죠. 예, 이게 한번 되게 시장에 강하게 한번 자리매김을 하면 쭉 올라가지. 한국은 그런 맛이 가서. 있어요. 그죠? 뭐 잘하면 막 1조 막 2조 3조 막 가잖아. 그렇죠. 그런 게 또 한국이고, 일본은 괜찮은 중견들이 많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셀렉샵 업계에서 큰 차이는 유나이티드로스는 상장회사입니다. 빔스는 상장회사가 아니에요. 그 빔스는 계속 그 오너십 경영을 이어가고 있고, 유나이티드로스는 상장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로스가 시게마츠 회장님이 상장을 이미 머릿속에 두고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을 계속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상장을 하게 된 게 2002년도에 도쿄 증시 2부 상장을 하고, 그 이듬해인 2003년도에 1부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됩니다. 1부에 상장돼 있는 회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거지. 빔스는 그 오너가 이거를 자기 비즈니스를 그냥 지키려는 일종의 그런 신념? 그렇죠.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거고, 유나이티드 에어로스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투자자를 이제 유치를 해서 이걸 비즈니스로 만들고, 자기는 어쨌든 은퇴를 하고 그런 구조를 다 짜서 이제 이런 행보를 갖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사실은 후계자도 되게 미리미리 다 잘 선정을 해놓으신 것 같고, 유나이티드 에어로스의 IR 자료를 보면은 시게마츠 이 명예회장님이 사실은 굉장한 기업가다.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좀 대단한 회사네요, 진짜로. 예,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즐겁게 쇼핑하는 그런 공간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런 업계 그런 뭐 대선배 같은 느낌, 뭐 그렇죠. 우리가 롤모델로 볼 만한 회사다. 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뭐 어느 브랜드보다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네.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또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되게 시사점이 많은 회사가 아닌가,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게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네, 도와주세요. 네, 길게 쭉 봐주시고요. 네, 네,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 이렇게 그런 타 브랜드나 회사들을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는 코너를 마련했는데, 첫 번째 빔스 편에 이어서 두 번째는 유나이티드 에어로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은 또 저희가 또 새로운 기획을 해서 곧 또 방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